안녕하세요, 오직입니다. 실전 문법 시제 강의에 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시제 강의는 총 12편과 추가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번 영상은 5번째 편입니다. 이미 파트 1에서 안내사항도 자세히 설명했으니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문장 자체로 단어에 접근하라는 것, 발음뿐만 아니라 강세와 억양도 같이 신경 쓰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또 수십 년간의 여러 자료를 연구하여 만든 수업 자료이니 사전 상의 없이 사용하지 마시고 저희와 먼저 접촉하신 후 출처를 밝히고 사용하셔야 함도 강조합니다. 수업 자료는 연습 문제 포함 총 54페이지이며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 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인쇄 후 시청할 것을 권하며 프린트가 힘들면 화면을 반으로 분할하여 시청해도 됩니다. 물론 다운로드 없이 수업을 들어도 됩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가 문법을 배우는 목적은 딱 하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입니다. 이제 단순 시제의 마지막, 미래 시제를 보겠습니다. 미래 시제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나 문맥에 따라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 많고 그에 따라 뉘앙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먼저 가장 흔한 것은 조동사위를 사용하는 것으로 상대방과 약속을 하거나 상대방에게 제안을 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만약 네가 결정한다면 우리와 함께 하기로 내일 저녁 식사 때 내가 확실히 자리를 예약할게. 그리고 네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주문할게. 타임 컨티뉴엄 상에서 미래의 시점이 표시됨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빨강 동그라미는 구어체 표현이 쓰였음을 나타냅니다. 내가 네 방 청소하는 걸 도와주긴 할 텐데 그러나 다만 작년에 잃어버린 그 양말을 찾는다면 말이지. 이제 전설이 되어버렸잖아? 즉, 그 양말은 너무 오래전에 사라져서 이제 못 찾을 거야 라고 비꼬는 말투입니다. 내일 너랑 완전 같이 공부할게. 근데 자정 넘어서 수학 문제는 묻지 마. 그때 되면 내 머리는 문을 닫거든. 즉, 너랑 열심히 공부는 하겠지만 밤늦게는 수학 같은 건 못해 라고 하는 진담 섞인 농담입니다. 조금 긴 예문입니다. 개인적인 약속뿐만 아니라 공적인 문장에서도 조동사윌이 자주 사용됩니다. 당신이 완료하신 후 등록을 저희 회사 웹사이트에서 채우는 것을 모든 필수 항목을 그러면 저희 회사가 즉시 보낼 것입니다. 자세한 확인 이메일을 그 이메일은 포함합니다. 당신의 등록번호와 중요한 지시사항이 그 다음 단계를 위한 이렇게 천천히 원어민의 어순대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기 바랍니다. 정말 너무나 유명한 영화의 더 유명한 주제가 제목입니다. 모르는 분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저는 당신을 언제나 영원히 사랑할 것입니다. 누구나 이 약속의 말을 하고 싶은 짝을 만나고 싶을 것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I will always love you. 미래 시제의 주의사항입니다. 미래 시제는 주로 현재 시제와 같이 사용됩니다. 미래 시제는 현재에 일어난 사건 또는 현재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난 이제 자야겠다 라는 미래의 일은 현재 피곤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즉 미래 시제는 현재 시제와 독립적인 시제가 아닙니다. 과거 시제는 현재 시제와 독립적이다. 과거 시제만으로 현재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배운 것과 매우 상반됩니다. 시간 구조와 논리 파악에 매우 중요하니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문을 더 깊이 들여다봅니다. 여기에 모든 예문은 다 미래에 벌어질 상황을 표현한 것인데 여기 밑줄 친 동사들은 왜 현재 시제를 사용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시간 또는 조건을 표시하는 접속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기억하고 있죠? 형태상 현재 시제이지만 내용상 미래 시제임을 상기하기 바랍니다. 발음 강세 확인하고 들어보겠습니다. 단어의 의미는 문장으로 설명했습니다. 미래 시제가 전달하는 약속이나 제안의 내용 파악에 신경 써 주기 바랍니다. If you decide to join us for dinner tonight, I will make sure to reserve a seat for you and order your favorite dish. I'll help you clean your room, but only if we find that missing sock from last year. It's become a legend at this point. I'll totally study with you tomorrow. Just don't ask me any math questions after midnight. That's when my brain shuts down. After you complete your registration on our website by filling out all the required fields, the company will promptly send you a detailed confirmation email containing your registration number and important instructions for the next steps. 미래의 일을 예측할 때도 미래 시제를 씁니다. 너무 당연하죠? 역시 이러한 활용을 일일이 암기하지 마시고 이해만 하면 됩니다.
예문 보겠습니다. 내 생각에 길이 덜 막힐 것 같아. 이번 연휴 때,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떠날 것 같거든 가족 집에 방문하려고 미래의 일을 예측하고 있죠. 앞서 보았던 약속이나 제안을 하는 문장에서 사용된 조동사 will과 이 문장의 will의 뉘앙스가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믿는 것은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이다. 방식을, 우리가 일하고 의사소통하는 방식을 다음 10년 내에. 역시 예측을 하는 상황입니다. 발음 강세 확인하고 들어보겠습니다. I think the traffic will be much lighter during the holidays because many people will leave the city to visit their families. Many experts believe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significantly change the way we work and communicate within the next decade.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그 회사의 이익은 증가할 것이다 내년에. 왜냐하면 출시할 거라서 몇 가지 새로운 상품을 그리고 확장할 거라서 해외 시장으로. 내 부모님이 아마 널 매우 자랑스러워 할 것 같은데 네가 학교에서 이룬 성과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 이 두 문장 모두 미래의 일을 예측하고 있는데 이 밑줄 친 동사는 왜 현재 시제를 썼을까요? 네, 시간 또는 조건 표시에 접속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어체에서는 조동사 will뿐만 아니라 be going to를 사용해서 예측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 여자가 이길 것 같은데 남들보다 한참 앞서고 있잖아. 저 까만 구름 봐봐. 곧 비 올 것 같은데. 발음, 강세 확인하고 들어보겠습니다. The company's profits will increase next year as they launch several new products and expand into international markets. Your parents will probably be very proud of you when they hear about your recent achievements at school. She's going to win the race. She's way ahead of everyone else. Look at those dark clouds. It's going to rain soon. 상대방에게 본인의 의지나 거부 의사를 밝힐 때도 조동사 will을 사용합니다. 단순한 약속이나 예측과는 그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따라서 독해에서 매우 중요한 지점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 예문 보겠습니다. 그들은 참여하려고 한다. 다음 달 자선 행사에 비록 그것이 의미해도 바쁜 일정을 조정해서 시간을 내야 하는 것을, 즉 바쁜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자선 행사에 참여할 의지가 있다. 만약 이 부분이 없다면은 다음 달에 참여할 것이다 라는 예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확정된 일정을 전할 목적이라면 현재 진행형을 쓰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이 영상 맨 마지막 미래 시제 15번에 있습니다. 문맥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의지나 의향을 더 확실히 전달하기 위해 be willing to를 쓰기도 합니다. 명사 will의 뜻이 의지인 것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프로젝트에 어떤 도움도 받지 않으려 한다. 완전히 혼자서 끝내고 싶기 때문이다. 즉, 도움을 거부하고 혼자만의 힘으로 끝내려 한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말하길 계획을 취소하지 않겠다 한다. 방과 후에 공원에서 축구하는 것을, 즉 계획을 취소할 의지가 없다. 또는 계획 취소를 거부하고 있다. 그는 기꺼이 네가 이사하는 것을 도와줄 것이다. 이번 주말에 새 아파트로 이사하는 것을 네가 시간만 미리 알려주기만 한다면, 즉 널 도와줄 의사가 분명히 있다. 제이슨 무라즈의 유명한 노래 가사입니다. 하늘이 거칠어져도 나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게. 즉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난 우리를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다. 들어보겠습니다. I won't give up on us even if the skies get rough. 같은 조동사 will을 사용하였지만 앞서 보았던 약속이나 예측과 그 뉘앙스가 확연히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will not 이런 부정형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러나 역시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맥상 자연스럽게 알 수 있고 많이 사용하고 복습 잘하면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발음, 강세 확인하고 들어보겠습니다. 미래의 의지 또는 거부 의사에 집중해 주기 바랍니다. They will participate in the charity event next month, even if it means adjusting their busy schedules to make time for it. She won't accept any help with her project because she wants to finish it entirely on her own. Despite the cold weather, the children say they won't cancel their plans to play soccer in the park after school. He will gladly help you move to your new apartment this weekend, as long as you let him know the exact time in advance. 지금부터 설명할 will은 조심해야 합니다. 미래에 할 일에 대한 결정, 특히 상대방과 대화 중에 내린 결정일 경우 will을 사용합니다. 예문 보겠습니다. 내가 방금 깨달았는데
우리 우유가 없네. 그래서 식료품 가게에 들러야겠어. 집 가는 길에. 그리고 사갈게. 여러분이 지시사항에 대해 혼동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 스태프가 여러분을 안내해 주기로 했습니다. 과정을 하나씩 하나씩. 빨강 동그라미는 구어 표현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연하지. 나도 해볼래. 전에 해본 적이 없긴 한데. 그런데 한번 해볼래. 내 생각에 이거 좋은 기회인 것 같아. 뭔가 새로운 걸 배울. 그거 알아? 나 그냥 걸어가려고 버스 안 잡고. 날씨도 좋고 신선한 공기도 좀 마시면 좋을 것 같아. 게다가 머리도 좀 식히고 잠깐 쉬는 데 도움이 되겠지. 사적이든 공적이든 위의 예문에서 방금 내려진 결정이라는 것을 문맥상 알 수 있습니다. 발음, 강세 확인하고 들어보겠습니다. I just realized we're running out of milk, so I'll stop by the grocery store on my way home and pick some up. You seem confused about the instructions, so our staff will guide you through the process step by step. Sure, I'll give it a shot. I've never done it before, but I'm willing to try. I think it'll be a good opportunity to learn something new. You know what? I'll just walk instead of grabbing the bus. The weather's nice, and I could definitely use some fresh air. Plus, it'll help me clear my head a bit and just chill for a while. 그러나 대화 또는 안내 이전에 미리 결정된 계획은 will을 사용하지 않고 be going to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또는 즉흥적으로 내려진 결정은 will, 그렇지 않고 미리 예정된 결정은 be going to를 사용합니다.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뉘앙스가 아주 다르니 큰 주의를 기울여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예문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말에 시골에 계신 조부모님을 방문하려고 해 이미 기차표도 예매했어. 방문하기로 이미 결정을 했으니 기차표를 미리 예매했겠죠? 학교에서는 5월에 과학 박람회를 열 예정이고 모든 학생은 권장된다. 자신의 프로젝트로 참가하도록. 그 회사는 출시하기로 했다. 가장 최신 스마트폰 모델을 9월에. 그리고 이미 고객들 사이에서는 많은 기대와 열기가 있다. 만약 이 문장에서 밑줄 친 곳에 will을 사용한다면 출시할 것이다 라는 단순한 예측이 됩니다. 이미 출시하기로 했다와 엄청난 차이가 느껴집니다. 그녀가 그 유령의 집을 가보기로 했다고? 말도 안 돼. 걔는 공포영화 예고편도 못 보는데. 오늘 밤 파티에서 걔 엄청 많이 먹을 거야. 그리고 후회할 마음도 없어. 즉 엄청 먹으려고 이미 준비 만땅이고 살이 찌든 말든 신경 안 쓸 거다. 발음 강세 확인하고 들어보겠습니다. We are going to visit my grandparents in the countryside next weekend, and we've already booked the train tickets. The school is going to hold a science fair in May, and all the students are encouraged to participate with their own projects. The company is going to launch its latest smartphone model in September, and there's already a lot of excitement among customers. She's gonna try that haunted house? No way! She can't even handle horror trailers. I'm gonna eat way too much at the party tonight, and I'm not even sorry. 이제 방금 내려진 결정과 이미 내려진 결정의 차이를 더 확연하게 느껴볼 수 있는 예문을 보겠습니다. 방 나가면서 불 좀 꺼줄래?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보겠습니다. 응, 알았어. 걱정 마. 꼭 끌게. 조동사 will을 사용했으므로 내용상 상대방의 요청을 듣고 나서 불 끄기로 결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을 배려해서 미리 불을 끄기로 마음먹고 있었다면 I am going to로 답을 해야 하고 이미 그러려고 했지의 뉘앙스가 됩니다. 다른 상황입니다. 야, 그 남자 그냥 있고 더 좋은 남자 만나. 넌 행복할 자격이 충분해. 즉, 네가 행복했으면 해. 싫어. 네가 무슨 말하는지는 알겠는데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어. 상대방의 조언에 확실히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할머니 생신에 전화 드리는 거 잊지 마. 그러려고 이미 했지. 핸드폰에 알람도 맞춰 놓았는걸. 내용상 미리 결정한 것을 알 수 있죠? 만약 상대방의 말을 듣고 결정을 했다면 I will 이라고 답을 해야 하고 아, 맞다, 알았어 정도의 뉘앙스가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주 큰 차이이고 일상 대화나 공적인 글 모두에서 잘 지켜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Could you please turn off the lights when you leave the room? I will. Don't worry, I'll make sure to switch them off. You should really forget about him and try to meet someone better. You deserve to be happy. I won't.
I know you mean well, but I'm just not ready to let go yet. Please remember to call your grandmother on her birthday. I'm going to. I've set a reminder on my phone. 미래를 표현하는 다른 방식도 설명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조동사 shall을 주어 I나 we와 같이 사용할 경우 공손하게 제안, 추천하는 의미를 담게 됩니다. 한국어의 존댓말과 완전 같지는 않지만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춘다는 면에서는 비슷합니다. 예문 보겠습니다. 우리 고려해 볼까요? 이 문제에 대한 대안적 해결책을 아니면 지금의 접근 방식이면 충분할까요? 보통 let's와 다르지 않다라고 많은 교재에서 말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let's는 직접적인 권유로 명령형에 가깝고, 즉 뭔가 밀어붙이는 느낌이 강하고, shall we는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동의를 구하는 매우 공손한 표현입니다. 제가 그 팀에게 가서 이번 미팅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을 전할까요? 역시 공손한 어투입니다. shall, 이 조동사는 영문 계약서나 법 조항에도 사용되는데 아주 강한 의무를 표시합니다. 즉, 당사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를 나타내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계약서 및 법 조항에서 법적 강제력과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권 해석상 혼동의 여지가 있어 최근에는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must로 대체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자주 사용되고 있으니 참고하길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서의 예를 보겠습니다. 길고 단어도 어렵지만 역시 그들의 어순대로 정보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세입자는 지불해야 한다. 임대료 전액을 집주인에게 매달 달력상의 첫째 날에 요구가 없더라도 주소로 이 계약서에 명시된 또는 다른 장소로 집주인이 지정한 서면으로, 여기까지 정리하면 별다른 요구가 없더라도 이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나 임대인이 서면으로 지정할 수 있는 다른 장소에서 임대료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 계속 봅니다. 제 시간에 지불을 실패하면, 즉 임대료를 제때 지불하지 않으면 성립된다, 위반했다고 이 임대차 계약을 그리고 결과를 일으킬 수 있다. 연체의 부과가 또는 기타 처벌이 여기에 명시된 대로. 정리하면 임대료를 제때 지불하지 않을 경우 이는 이 임대 계약의 위반으로 간주되며 본 계약서에 명시된 연체료나 기타 처벌이 부과될 수 있다. 단어가 일부 어렵지만 아주 강력한 의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발음, 강세 확인하고 들어보겠습니다. Shall we consider alternative solutions to this problem, or do you think our current approach is sufficient? Shall I let the team know you won't be able to attend the meeting? The tenant shall pay the full amount of rent to the landlord on the first day of each calendar month, without demand, at the address specified in this agreement or at such other place as the landlord may designate in writing. Failure to make payment on time shall constitute a breach of this lease agreement and may result in the imposition of late fees or other penalties as outlined herein. 샤일의 다른 용도를 소개합니다. 문법 교재에서 보통 의지 미래라고 하는데 이 용어는 몰라도 되며 문장의 주어에 상관없이 말하는 사람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요즘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문학 작품에서나 가끔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참고사항으로만 알고 있겠습니다. 이 예문에서 주어는 you이지만 그 주어에 상관없이 말하는 사람, 즉 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반지의 제왕의 유명한 대사입니다. 역시 단순하게 너는 여기를 지나갈 수 없다가 아니라 여기 못 지나가게 내가 너를 막겠다 라는 말하는 사람의 분명한 의지를 표현합니다. 다음 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주어와 상관없이 내가 반드시 그들이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 라며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는 문장입니다. 성경에서도 사용됩니다. 10계명 중 6번째를 살인하지 말라라고 단순하게 번역하지만 사실 나 하나님이 명령한다, 절대 살인하지 말라라는 유일신의 강력한 의사가 담겨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많이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단순한 미래가 아니라 확신에 찬 믿음을 표현합니다. 종교에 관계없이 영어는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언어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에도 익숙해지길 바랍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조동사 샤일에서 전달되는 화자의 강력한 의지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문장의 주어에 관계없이 모든 예문의 정보를 말하는 사람, 즉 I의 입장에서 받아들이면 됩니다. You shall die. You shall not pass. They shall suffer for what they have done.
Thou shalt not kill.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조동사를 쓰지 않더라도 미래 시제를 표현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그중 많이 쓰이는 몇 가지를 설명합니다. be planning to. 이 plan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 이는 가까운 미래에 어떤 일을 하려고 계획 중임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 여자는 계획 중이다 또는 준비 중이다. 독일에서 1년 동안 공부하기로 그래서 독일어 공부도 시작했고 서류도 준비하고 있다. 그들은 계획 중이다. 올 여름에 집수리하는 것을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들이 친척집에서 거하게 될 거라는 것이다. 몇 달 동안. 우리는 계획 중입니다. 다음 봄에 새 제품 라인을 출시하는 것을 그리고 그 기대로 전체 팀이 이미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포괄적인 마케팅 전략을 확실히 하기 위해 성공적인 시장 진입을. 나는 계획하고 있어. 다음 달에 며칠 쉬려고 시골에 가서 오랜 지인들을 보려고. 이 어순대로 읽어도 이해에는 큰 상관이 없죠? 발음, 강세 확인하고 들어보겠습니다. 이미 뜻을 알고 있는 단어도 많겠지만 강세의 위치를 모른다면 그 단어를 알고 있다 라고 할 수 없습니다. She is planning to study abroad in Germany for a year, so she has started learning the language and preparing her documents. They are planning to renovate their house this summer, which means they'll be living with relatives for a few months. We are planning to launch our new product line next spring, and in anticipation of this, the entire team has already begun developing a comprehensive marketing strategy to ensure a successful introduction to the market. I'm planning to take a few days off next month to see my folks in the countryside. be supposed to. 아주 많이 사용되는 이 미래 표현은 일반적인 상식, 원칙 또는 기대에 따라 발생할 일을 예상할 때 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반적인 기대에 따른 의무나 책임을 그러나 반드시 지킬 필요가 없는 가벼운 의무를 말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be due to. 이는 일정표나 약속 등에 의해 공적으로 예정된 미래의 일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이 둘의 뉘앙스 차이점을 느낄 수 있게 예문을 준비했습니다. 그 행사에서 그 여자가 연설을 하기로 되어 있기는 한데 실제로 그 여자가 참석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보아하니 그 여자가 참석을 아직 확정한 것도 아니다. 그녀는 오후 2시에 연설하기로 예정되어 있으며 주최 측은 이미 연단과 음향 장비를 준비해 놓았다. 모든 일정이 계획되고 준비되어 있다. 이 두 문장의 차이가 느껴지나요? 위의 문장은 연설할 것으로 기대는 되나 큰 의무사항은 아니고 아래 문장의 경우 연설이 확정된 일정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문장으로 차이를 또 느껴볼까요? 그 패키지가 오늘 배송될 거라고는 하는데 사실 배송 조회를 해보면 내일 오전 8시에 배송될 예정이야. 요약하면 be supposed to 이는 일반적인 기대나 예정, 때로는 불확실성을 포함한 미래를 나타내고 be due to 이는 공식적이고 확정된 일정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발음, 강세 확인하고 들어보겠습니다. She is supposed to give a speech at the event, but no one's sure if she's actually going to show up. Apparently, she hasn't confirmed her attendance yet. She is due to give a speech at 2 p.m., and the organizers have already set up the podium and sound system for her. Everything is scheduled and ready. The package is supposed to arrive today, but it's actually due to be delivered by 8 a.m. tomorrow, according to the tracking info. be about to. 이는 지금 막 하려는 참이다 라는 뜻으로 매우 가까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임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그 감독은 이제 곧 기조 연설을 시작할 예정인데 그 기조 연설은 개요를 설명할 것이다. 회사의 장기 비전과 향후 10년간의 전략적 우선순위들을 그 연구팀은 이제 막 발표하려고 한다. 땅이 흔들릴 정도의 연구 결과를 그런데 그 연구는 도전한다. 몇 가지 오래된 가정의 인지 신경과학 분야에서의 즉 인지 신경과학 분야에서 오랫동안 받아들여져 온 몇 가지 가정을 반박하는 연구를 곧 발표하려고 한다. 제가 특히 관계대명사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분명히 느낄 수 있죠. 발음, 강세 확인하고 들어보겠습니다. The director is about to begin her keynote speech, which will outline the company's long-term vision and strategic priorities for the next decade. The research team is about to publish a groundbreaking study that challenges several long-standing assumptions in the field of cognitive neuroscience. 다음 예문입니다. 그 회사는 곧 진입할 예정이다. 중요한 국면에 협상에서 국제 파트너들과 그런데 여기에 요구되는 것은 신중한 조율과 그리고 통일된 내부 메시지이다. 역시 제가 분사구문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분명히 보이죠?
영어의 품사를 꼭 그 품사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기차가 이제 막 출발하려고 하니 남아있는 승객들은 즉시 탑승해 주기 바랍니다. 기차역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안내문입니다. 발음, 강세 확인하고 들어보겠습니다. The company is about to enter a critical phase of negotiation with international partners, requiring careful coordination and a unified internal message. The train is about to depart, so any remaining passengers should board immediately. B2, 아주 짧지만 아주 강력한 미래 표현입니다. 투부정사의 여러 복잡한 용법 중 하나인데 암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주로 뉴스나 공적인 문서에서 예정된 일, 의무, 계획 또는 명령 등을 격식 있게 표현할 때 아주 많이 사용됩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전 미국 대통령인 바락 오바마가 다음 주에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그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 협력을 촉진하는 노력, 그리고 글로벌 이슈에 관한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뭔가 어색해도 이해하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죠? 너는 제출해야 한다. 완성된 지원서를 입학처에. 금요일 오후 5시까지. 마감 기한을 넘긴 제출은 고려되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서도 입학과 관계된 공적인 안내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Now that 접속사이고 because와 뜻이 비슷합니다. 그 프로젝트가 예상외로 취소되었으니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모든 연구 데이터와 자료들을 그거 내가 지난 6개월 동안 취합한 건데. 발음 강세 확인하고 들어보겠습니다. Former U.S. President Barack Obama is to visit Korea next week as part of his ongoing efforts to promote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dialogue on global issues. You are to submit your completed application forms to the admissions office by 5 p.m. on Friday. Late submissions will not be considered under any circumstances. Now that the project has been unexpectedly cancelled, what am I to do with all the research data and materials that I have collected over the past 6 months? 직원 그 누구도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제한된 연구실 구역에 적절한 권한과 보호 장비 없이는 수능에 실패하면, 즉 이를 어길 경우 그 결과는 징계 조치이다. 역시 공식적인 안내문인데 강력한 경고가 느껴집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회사의 탄소 발자국을 줄이려고 한다면, 즉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면 모든 부서가 채택해야만 한다. 더 지속 가능한 실천 방안을 미래에 할 일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발음 강세 확인하고 들어보겠습니다. 단어 뜻을 따로 암기하지 말고 문장으로 접근하길 바랍니다. 특히 공인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분이라면 이런 표현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No employee is to enter the restricted laboratory area without proper authorization and protective gear, as failure to comply may result in disciplinary action. If we are to reduce our company's carbon footprint, all departments will need to adopt more sustainable practices. 상반된 뜻을 갖고 있는 표현을 한 화면에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불확실한 추측성 미래를 나타내고자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미래나 피할 수 없는 미래 혹은 확신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독해의 중요 요소 중 하나인 톤의 파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즉, 저자의 표현에 확신이 있는지 아니면 추측성이 강한지에 따라 글의 전개 방향은 달라지고 심지어 그에 따라 독해 문제의 정답도 달라집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세한 것은 독해 강의 때 설명하겠지만 여기서 기초를 잘 다져놓기 바랍니다. 예문 보겠습니다. 현재 일기예보에 따르면 내일 야외 콘서트 중에 비가 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참석자들은 만일에 대비해 우산과 비옷을 가져오는 것이 권장된다. 회사의 매출 숫자가 감소함에 따라 새 분기 연속으로 연간 수익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방금 제가 가능성이라는 단어로 정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만큼 확실하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발음, 강세 확인하고 들어보겠습니다. 여백이 없어서 단어는 19페이지에 모아놓았습니다. Given the current weather forecast, it is likely to rain during the outdoor concert tomorrow. So attendees are advised to bring umbrellas and raincoats just in case. With the company's sales figures declining for the third consecutive quarter, it is unlikely to meet its annual revenue. 다음 예문입니다. 예외적으로 뛰어난 학업 성적과 인상적인 면접 수행으로 그녀는 확실히 받을 것이다. 입학 제안을 그녀가 지원한 최고의 명문 대학 중 한 곳에서. 그 새로운 정책은 상당한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데 소기업에게 확실히 장려할 것이다. 더 많은 창업가들이 자신의 회사를 시작하도록 내년에
두 문장 모두 확신에 차 있는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발음, 강세 확인하고 들어보겠습니다. With her exceptional academic record and impressive interview performance, she is sure to receive an offer from one of the top universities she applied to. The new policy, which offers substantial tax incentives to small businesses, is certain to encourage more entrepreneurs to start their own companies in the coming year. 마지막입니다. 현재 진행형으로도 미래 표현이 가능합니다. 보통 이미 정해진 계획이나 확정된 일,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이 있을 때 쓰입니다. 나는 오늘 저녁에 멘토를 만난다. 내 진행 상황을 검토하려고, 그리고 조언을 구하려고 프로젝트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한 조언. 우리는 오후 3시에 팀 회의를 가질 것이다. 내일 고객 방문을 위한 프리젠테이션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이메일로 통보받았다. 그녀는 월요일에 새 직장을 시작한다. 그리고 이미 새로운 매니저와 만나서 승선 일정을 논의했다. 즉, 신규 직원이 회사에 원활히 적응하고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계획된 일정에 대해 상의했다. 그는 다음 주 금요일에 샌프란시스코로 비행할 예정이다.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거기서 그는 참석할 예정이다. 여러 중요한 네트워킹 행사에 업계 리더들과. 현재 진행형이 미래 시제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굳이 암기하지 않아도 붉은색의 타임 마커의 도움으로 문맥상 미래 표현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발음과 강세 확인하고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진행형이지만 미래 표현이라는 것을 타임 마커에 주의를 기울이며 확인하기 바랍니다. I am meeting my mentor this evening to review my progress and seek advice on how to improve my project management skills. We're having a team meeting at 3 p.m. to finalize the presentation for tomorrow's client visit. Everyone was informed via email. She is starting her new job on Monday, and she already met with her new manager to discuss the onboarding schedule. He is flying to San Francisco next Friday for an international conference, where he will attend several important networking events with industry leaders. 지금까지 설명한 미래 표현 방법을 하나의 표로 정리했습니다. 암기하라고 제공하는 것이 절대 아니며 여러분의 복습을 위해 제공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기 있는 것을 다 암기하고 있지 못하고 문맥을 통해 구별이 가능할 정도로만 익숙해졌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그 정도 수준이면 됩니다. 다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것은 현재 시제 시점에서 바라본 미래 시제 표현입니다. 그러나 과거 시제 시점에서 바라본 미래 시제도 존재합니다. 보통 future in the past라고 합니다. 이런 문법 용어는 몰라도 되지만 실제로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 형태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교재에 정리해 드린 대로 조동사 또는 비동사의 과거 시제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미래의 특정 시점에 이 예측이나 계획이 실제로 실현되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역시 중요한 논리적 토대입니다. 참고로 샤엘의 과거형은 should이지만 과거에서 바라본 미래의 경우 샤엘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가정법과 시제 일치, 강의 때 할 예정이고 여기서는 간단하게 과거에서 바라본 미래에 대한 개념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모든 미래 시제 표현 방법을 다 과거 시제 시점으로 바꿔봤습니다. 우리가 창가에 앉아 먹구름이 모이는 것을 지켜보고 있을 때 할머니께서 곧 비가 올 것 같다고 말씀하시며 빨래가 젖기 전에 안으로 들여오자고 제안하셨다. 주동사의 시제가 현재가 아닌 과거 시제이기에 예측의 상황에서 will이 아닌 would를 씁니다. 앞에서 일반적인 미래 시제는 현재 시제와 주로 같이 쓰인다 라고 설명한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 구조에 따라 다른 시제와도 같이 쓰일 수 있고 그러나 그 경우 명확한 시간 관계 전달을 위해 형태를 바꿔주는 것입니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그 매니저는 팀에게 확실히 말했다. 모든 사람의 업무 성과에 대한 상세한 피드백을 제공할 것이라고. 이번 주말까지 그래서 각 팀원은 열심히 일했다. 확실히 하려고 그들의 업무를 제 시간에 끝내는 것을. 인사평가 직전에 모두들 열심히 일하는 상황을 나타내는 글인데 역시 주동사가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과거 시점에서의 미래의 약속을 나타내기 위해 would를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두 동사는 매우 비슷하게 생겼고 뜻도 유사하나 그 기능이 다릅니다. 자세한 것은 수동태 강의 때 설명하겠습니다. 상관없었다. 우리가 몇 번을 요청해도 그래도 그는 사과할 의사가 없었다. 역시 과거 시점에서 미래의 일에 대한 거부 의사를 나타낸 문장입니다. 발음 강세 확인하고 들어보겠습니다. As we sat by the window watching the dark clouds gather, my grandmother told me that it would probably start raining soon,
and she suggested we bring the laundry inside before it got wet. The manager assured the team that he would provide detailed feedback on everyone's performance by the end of the week, so each member worked diligently to ensure their tasks were completed on time. No matter how many times we asked, he would not apologize for his mistake. 다음 문장입니다. 그는 제출할 예정이었다. 그 달 말까지 장학금 신청서를 그러나 상담가와 이야기한 후 그는 깨달았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의 자기소개서를 보강하고 추천서를 더 모으기 위해서. 과거 시점에서의 미래 계획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파티에서 너무 창백하고 불안정하게 보여서 그래서 나는 그녀가 곧 쓰러질 것 같았기에 옆에 머물렀다. 혹시 도움이 필요할까봐. 과거 시점에서의 미래 추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발음, 강세 확인하고 들어보겠습니다. He was going to submit his application for the scholarship by the end of the month, but after talking with his advisor, he realized he needed more time to strengthen his personal statement and gather additional recommendation letters. She looked so pale and unsteady at the party that I was sure she was going to faint, so I stayed close by in case she needed help. 다른 예문을 보겠습니다. 연초에 우리 팀은 여름에 신제품 라인 출시에 대해 계획하고 있었지만 그런데 예상치 못한 공급망의 지연이 강요했다. 우리로 하여금 출시를 연기할 것을 내년까지. 즉, 공급망의 예상치 못한 지연으로 인해 출시를 다음 해로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과거 시점에서 미래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음을 표현하는 글입니다. 그 회의는 오전 10시에 시작되기로 되어 있었으나 몇몇 주요 참석자들이 교통체증에 갇혔고 그래서 우리는 거의 30분간 기다려야 했다. 모두 도착해서 시작하기 전까지, 즉 30분이 지난 후에야 회의를 시작할 수 있었다. 과거 시점에서 미래의 일에 대한 예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난 금요일에 계약서에 서명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회의가 연기되었다. 역시 과거 시점에서의 미래 일정에 대해 나타낸 글입니다. 나는 상사에게 중요한 이메일을 보내려던 참이었는데 그때 갑자기 정전이 되었고 그 상황이 강요했다. 나로 하여금 전체 메시지를 다시 쓰도록 일단 전기가 복구되면, 즉 할 수 없이 전기가 복구된 후에야 메일을 다시 작성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과거 시점에서 미래에 막 하려던 일에 대해 표현한 글입니다. 원래 일정에 따르면 대표단은 만날 예정이었다. 시청시장을 오전에 가장 먼저, 그를 뒤따른 것은 오후에 새로운 문화센터를 둘러보기로 한 것이다. 즉 그 다음에 오후에는 새로운 문화센터를 둘러보기로 했다. 과거 시제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문맥상 과거 시점에서의 미래의 일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발음, 강세 확인하고 들어보겠습니다. 스케줄의 영국식 발음은 우리가 알고 있던 발음과 많이 다릅니다. 과거 시점에서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At the beginning of the year, our team was planning to launch a new product line in the summer, but unexpected delays in the supply chain forced us to postpone the release until the following year. The meeting was supposed to start at 10 a.m., but several key participants were stuck in traffic, so we had to wait nearly half an hour before everyone finally arrived and we could begin. They were due to sign the contract last Friday, but the meeting was postponed. I was about to send an important email to my supervisor when the power suddenly went out, forcing me to rewrite the entire message once the electricity was restored. According to the original schedule, the delegation was to meet with the city's mayor first thing in the morning, followed by a tour of the new cultural center in the afternoon. 다음 예문입니다. 당시 그 소규모 스타트업은 1년 더 생존할 가능성이 별로 없었다. 추가적인 투자가 없으면 비록 창업자들의 낙관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거 시제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타임마커로 인해 과거 시점에서의 미래의 가능성에 관한 언급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날 아침에 심각한 기상 경고를 고려할 때 야외 행사는 취소될 가능성이 높았고 그래서 만약을 대비해 대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과거 시제가 눈에 보이고 따라서 과거 시점에서의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문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발음, 강세 확인하고 들어보겠습니다. At the time, the small startup was unlikely to survive another year without additional investment, despite the founders' optimism and hard work. Given the severe weather warnings that morning, the outdoor event was likely to be cancelled, so we started making backup plans just in case. 계속 보겠습니다. 그 팀이 최종 발표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보고 난 후 나는 믿었다. 그들이 심사위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대회에서 1등을 차지할 것이 확실하다고.
과거 시점에서의 미래의 확신을 표현한 글입니다.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는 있었지만 결과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우리 회사가 유리할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신중을 기하는 것을 유지하며 모든 상황에 대비했다. 역시 과거 시점에서의 미래의 확신을 표현한 글입니다. 발음, 강세 확인하고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몇몇 단어의 강세 위치는 우리의 기대와는 많이 다릅니다. After I saw how much effort the team put into their final presentation, I believe they were sure to impress the judges and secure first place in the competition. Although the negotiations were progressing well, the outcome was not certain to favor our company, so we remained cautious and prepared for any scenario. 미래 시제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미래 시제는 단순한 미래 표현을 넘어 훨씬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된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앞으로 살펴볼 시제일치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난 강의들을 통해 현재, 과거, 미래 시제로 구성된 단순 시제를 총 3개의 강의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단순 시제, 그러나 이름처럼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죠? 원어민들이 실생활에서 90% 정도 사용하는 시제이니 그만큼 용법도 다양합니다. 따라서 한 번에 익히는 것은 불가능하고 복습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같은 내용을 영어로 강의하는 동영상도 올렸으니 그 영상으로 복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 파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